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요. 이 하자부수 개념은 쉬운 개념이 아니라서 좀 이제 살펴봤어요. 무엇을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각각 살펴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고쳐줘. 그럼 다 고쳐줄 것 같은데, 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 사업 주체 쪽에서도 근무를 했었어요. 보면 이제 현장별로 이 하자보수와 관련된 문서로 하니까요. 문서가 막 이만큼씩 쌓여 있습니다. 그게 해소되기도 전에 위에 덮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뭐 우리가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하자보수가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또 잘 안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청구하시는 분들, 이제 뭐 여기 중에서 이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이 이제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맥락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잘 적절하게 그 방법 절차대로 해서 빠르게 이행을 시켜서 주민들의 그 기능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재산을 보존하고 하는 업무를 이제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요 사업주체 반응을 보겠습니다. 사업주체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고쳐주세요. 그럼 얘하고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보수. 이런 경우 있겠죠? 끝. 고쳐줬는데 뭐 그죠? 이제 완료 절차를 진행하시면 돼요.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희망사항이고 이렇게 됐으면 좋은 거고 또 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청구권자가 하자무 체인 기간 내에 하자니까 고쳐줘라고 했는데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건 당신네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혹은 이건 하자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자가 아니다. 여러분 하자라고 그래서 요 청구를 했는데 고쳐줄 사람은 하자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가까워. 가서 싸워요. 뭐 어떻게 해. 이거 법으로 뭔가 정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싼 돈을 주고 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서 하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데 청구권자는 하자라고 해서 요구했는데 의무자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에 대한 전문가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죠? 전문가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문가 이야기. 들여다보는 거에 대한 전문가 이야기. 진단이라 그랬어요. 하자에 관련된 전문가의 이야기. 맞습니다. 이게 어려운 용어인데 그걸 하자 진단이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기본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자 진단을 받습니다. 하자 진단을 받았어요. 받겠죠? 이제 하자 진단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비용을 들여서 이제 하자 진단을 받았는데 보니까 하자 진단 업체에서 하자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죠, 그죠? 그럼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하자가 아예 아니다, 이건 뭐 하자가 아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뭐 입주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 멈췄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골치 아픈 문제가 뭐냐면 하자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혹은 하자가 아니네 그랬는데 그 상대방 입장에서 무슨 소리야, 나 그 얘기 못 믿겠어. 이 하자 진단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나 이거 못 믿겠다, 이 결과를 못 믿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전문가 이야기를 애써 들여서 했는데 그 얘기도 못 믿겠다 그러면 그것도 답답하죠, 그죠? 그럴 때 요럴 때 양쪽의 권리를 보존해주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게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자를 심사를 하고 분쟁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의해서 결론을 내게 되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요. 자, 뭐 지금 이제 하자의 결과에 대해서 다퉜으니까 하자를 심생을 하고 또 어떤 뭐 분쟁이 있어서 분쟁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자를 심사를 하고 분쟁을 조정하려면 진짜 전문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렇잖아요. 전문가.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고 끝난 게 아니고 서로 1차적으로 하자가 서로 아니라 그래 충돌이 있었던 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도 못 묻겠다 그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여기는. 더 전문가. 더 전문가. 그래서 하자와 관련된 진짜 더 전문가의 이야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프로 예전에 이제 해서 TV쇼 진품 명품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그럼 뭐 도자기 같은 거 뭐 이런 뭐 이런 가져가지고 감정을 받는다 그러죠. 진단을 해본다보다도 더 입체적인 얘기예요. 막 과거 히스토리까지 다 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것보다도 이게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선택을 할 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어떤 시설 관리의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주 입체적으로 본다는 의미로 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감정을 통해서 심사하고 분쟁 조정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 다 해서 보니까 하자다, 아니다. 그러면 분쟁을 조정하자. 그래서 6대4로 하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수락을 하면 종료가 되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까지 있어요. 수락을 했는데 결과를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행은 안 해. 정말 지나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법으로 만든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땐 다 수용이 되지만 가령 이 얘기를 할 사람이 부도가 났다. 그러니까 사업적 부도가 났다. 그러면 사업적 부도 나면 뭔 얘기 없죠. 그러면 뭐 이렇게 하자심사 분쟁 조정할 이유도 없죠.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하자를 고치긴 고쳐야 되고 부도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의 경우를 그럴 경우에도 대비를 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경우가 뭐냐면 이제 법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언제 고치겠다 보수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언제 고치겠다 해놓고 그 계획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답답한 경우에 이거는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자가 아니야. 하자야 고쳐줄게. 하자가 아니야. 이런 경우 이거는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죠. 뭐 고쳐줘, 뭐 안 해, 뭐 이런 얘기가 없는 거죠. 속만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하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사업 주체가 부도가 나면 거의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할 얘기를 못 하고 뭐 아니라고도 안 하고 고쳐준다고도 안 하는 경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법률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대개 부도난 경우에 이제 이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법률적으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이제 사용해서 고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결과 이행을 안 해도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못 봐주겠어. 그냥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해. 이런 법률적 제도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럼 어쨌든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해서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우리가 보셨던 시설공사별 또 내력구조부별 하자를 판단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청구권자가 이행 의무자한테
하자부수 요구를 했을 때 이행 의무자는 세 가지 반응. 고쳐주거나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좀 이제 지리하게 이건 그 공방이 이어지겠죠. 그리고 아예 말을 안 하면 뭐 이렇게 가는 거 오히려 더 빠르겠죠. 그죠? 뭐 어쨌든 요 세 가지의 경우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제외하고 있느냐? 물론 그냥 우리 행정 관련 법령이 아닌 사법인 민법을 적용해서 그냥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에 갈 수 있는 길은 이게 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고쳐주거나 아니라고 하거나 말없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정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을 하셔도 이제 혼동하는 것 중에 용어가 이 하자 진단과 하자 감정 이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그 할 수 있는 주체도 다르고 이거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하자 진단은 뭐 이렇게 하고 하자 감정은 뭐 이렇게 해서 외워버리면 이게 다 섞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저 하자에 대한 판단. 청구권자가 이행의무자 반응 보였을 때 세 가지의 반응에 이런 패턴으로 이어지고 하자 진단과 하자 감정은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다라는 기본 맥을 잡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진단과 감정은 어떻게 하고 며칠간 하고 비용은 누가 내고 뭐 이런 내용들 또 누가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과정 또 심화 과정을 통해 정리가 됩니다. 자, 요 부분 하나 하고 자,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수선 유지비를 공부를 하면서 뭐를 공부했냐면 안전진단이라는 걸 살짝 봤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진단, 그러니까 전문가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 진단은 하자와 관련된 전문가 이야기는 아니죠.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안전진단은 우리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이 내력구조부의 위예시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안전진단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가 할 텐데 이제 일정 기간 지나면 안전진단과 안전점검도 구분해야 되고 안전진단과 또 하자진단도 구분해야 되고 또 하자진단은 또 하자감정과 구분해야 되고 하는 이제 요거에 이제 막 이게 뭐 이름 비슷한 사람이 이제 한 반에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못 부르기도 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력구조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 이야기를 듣는 걸 안전진단. 하자를 고쳐달라 그러는데 하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럼 하자에 국한해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본 거 하자진단. 하자와 관련해서 진단해가지고 한 번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이고 보는 거 이걸 이제 하자감정.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요 세 가지의 개념이 하자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요 안전진단은 누가 하느냐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우리 이제 이거를 이제 줄여서 시장등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 아파트에 지금 벽이 무너지고 막 기둥이 무너지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관리 주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장이 직접 나선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내력구조부가 무너졌다를 어떻게 느끼세요? 그냥 여기 이제 시설공사에 하자 뭐 간단하게 할게요. 뭐 지금 보니까 어디서 좀 뭐 비가 새고 있다. 요거 개념하고 지금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지하층이 무너졌다. 이거하고 어떻게 느끼는 게 전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심각한 상태죠. 그죠? 이런 상태는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진단의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하자진단의 행위는 하자라고 그래서 요청했는데 이 사업주체 입장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입자대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하자진단.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하자 감정은 일단 여기서 다툼이 한번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많이 혼동을 합니다. 하자 감정은 사업 주체가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외우면 그건 끝까지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이 하자 감정은 위원회에서 지금 신청을 한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좀 입체해보자. 왜 싸워가지고 온 거니까. 그죠? 뭐 시기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은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느냐. 그죠? 이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또 이제 하자심사 분쟁 규정에는 또 어떻게 구성되고 분쟁 규정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종료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전반적인 하자보수의 종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 이제 살펴보실 부분이죠. 자, 그래요.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다 이제 하자가 이제 어떤 방법 절차대로 해서 다 끝이 났다. 그러면 이제 하자보수를 종료해야 되겠죠. 하자보수 종료. 종료의 개념은 이제 조금은 복잡하게 종료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암기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기본 단계에서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된 상태에서 이제 하시기로 하고, 지금은 이렇게 종료가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디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냐면, 이제 38페이지를 보시면, 뭐 앞쪽부터 이렇게 쭉 볼까요? 교재를 통해서 33페이지부터 볼게요. 33페이지 보시면 이제 요 이행 의무자라고 한 게 이제 책임, 하자담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스 안에 있고요. 그다음 34페이지에 보시면 하자보수 등 해놨는데 누가 청구할 수 있느냐, 그 하단부에 나와 있는 거. 이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5페이지에 보시면 하자의 범위나 담보 책임, 하자가 뭐고 얼마간의 담보 책임을 갖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35, 36, 37 이렇게 이어진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내력구조부의 경우는 안전진단이라는 절차, 그죠?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한다.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내력구조부의 안전진단,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요청을 하면 이자들이 이제 요청을 하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3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하자 진단과 감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자 진단은 사업체 등이 이제 입주자 등하고 이제 이 협의를 통해서, 그죠? 협의를 통해서 한다. 39페이지 그 동그라미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그 협의하여 뭐 이런 표현 나오죠, 그죠? 자들과 이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하자 진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기시면 40페이지에 보시면 하자 감정의 요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감정의 요청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첫 번째 보시면 1항의 하자 진단 결과에 대해 다투는 사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이렇게 했는데 막 다퉈가지고 일로 온 거. 이런 경우 이제 하자 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 40페이지 맨 위에 하자 감정 요청의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누구는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맨 위에 두 번째 줄을 40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누구는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요. 40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 위원회, 그죠? 요겁니다. 요 사람이 하자 감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맥을 같이 이해를 하시는데, 요 세 가지를 정말 많이 혼동을 하세요. 누구를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이 맥락을 잘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집이 무너졌구나. 지하철에서 나서는 거죠. 안전에 대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자가 아니라 그래요? 그럼 하자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자 진단. 그죠? 이두저도 안 되고 나중에 분쟁 규정하게 되면 진짜 입체적인 이야기, 하자 감정.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종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 41페이지 봐요. 한 면이 그냥 다 종료입니다.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종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엔 굉장히 간단했었는데, 이게 이제 부풀어진 배경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기본 과정에서 보시겠지만 개괄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으로 좀 드릴게요. 예전에는 이 종료를 어떻게 했냐면 종료를 아주 옛날 얘기예요. 입자 대표에서 그냥 도장 종료 도장 딱 찍으면 끝났어요. 예전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입주자가 이거 안 됐는데 사업체 끝났습니다. 언제요? 입주자 도장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뽑은 입주자 대표 종료했다고 이렇게. 그럼 내 돈 드려야 되잖아요. 전유 부분 같은 경우 입주자. 이런 문제점이 막 노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또 바꿔 얘기하면 대충 기간 미루고 이렇게 하다 입주자 대표하고 사업 주체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종료 도장 받으면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 종료는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받아야 되겠다. 입주자겠죠, 그죠? 이게 이제 총괄적 입주자니까 입주자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긴다. 그래서 입주자한테 물어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은 입주자 도장 없으면 종료 안 시키고 공용 부분은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 입주자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공용 부분 종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불과 3년 전까지 그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입주자 등도 아니고 입주자의 5분의 1이 5분의 4잖아요. 입주자 등의 5분의 4와 입주자의 5분의 4는 다르죠. 그러니까 갔는데 도장 받으러 갔는데 전세 입자야. 그럼 그건 도장에서 빼야 돼요. 어디 살아요? 부산 살아요? 그럼 부산 가가지고 도장 받아와야 되고. 또 갔는데 월세 입자예요. 어디 살아요? 미국 이민 갔는데요. 그럼 미국 가서 도장 받아야 돼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5분의 4를 받기가. 그래서 이제 최근 법령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5분의 4 찬성을 받기가 힘드니 5분의 1 이상이 반대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머지는 찬성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이제 법을 바꾼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80%의 맥은 같이 가는데 어떤 방법 절차를 좀 요긴하게 한 거죠. 그래서 5분의 1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공용 부분은 5분의 1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이때 의결로 마무리를 질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입주자한테 물어보려면 입주자한테 이제 공고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 예를 들면 41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뭐 게시판에 20일 이상 뭐 이런 걸 게시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처음 적용되는 거라서 지난해 주관식 문제입니다. 그 20이라고 쓰시는 게.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서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전체적인 담보 책임의 종료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6번 보시면 5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의결을 할 수 없다. 바꿔 얘기하면 5분의 1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의결을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래요. 예, 어때요? 맥이 조금 잡히셨습니까? 흐름? 회계처리 흐름. 예, 요 기본, 요 그림은, 이렇게 절차돼서 요 그림은 언제까지 가냐면, 여러분들, 기본 과정, 심화 과정, 요약 과정, 문제 풀이까지는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좀 기억을 해달라는 게 시기적으로, 방법별로 이렇게. 그냥 책에서만 읽으시면, 누구는 그러면 그걸 못 찾아요. 자, 이렇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자, 보수, 보증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하자, 보수, 보증금. 자, 여기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은 정말 답답할 때 쓰는 거예요. 말이 없을 때, 바꿔 얘기하면. 말이 없을 때, 그죠? 그래서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절차 두 번째. 하자 보수 보증금은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죠. 그러니까 하자 보수에 대한 의무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업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은 누가 내느냐 그러면
주체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언제 그러면 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자가 발생되는 시점부터 해야 되죠. 그죠? 하자가 발생되는 첫날이 언제예요? 하자, 어? 계약하고 하자가 발생해요? 물건이 인도가 돼야지 발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공용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용검사가 떨어지면 인도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전유 부분은 내가 계약해서 거기 들어가서 하는 시점, 그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은 사용검사일, 공용 부분은 인도일로부터 하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근데 안 해줘. 인도에 들어갔는데 안 해줘. 그럼 막 이런 복잡한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도하자마자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사업주체가. 인도하자마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하자는 그럼 어떻게?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보수 보증금은 언제부터 있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딱 사용검사가 나는 그 시점 이후부터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그죠? 사용검사 받는 날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하자보수 보증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제출하느냐 그러면 사용검사 시에 제출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사용검사 시에 누구 명의로 예치할 거냐? 이 개념은 조금 잡으셔야 돼요. 누구 명의로 예치할 것이냐? 사업주가 돈은 내는데 누구 명의로 낼 거냐? 명의라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주택 명의가 누구 명의로 돼 있습니까? 자가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계시면 자동차 명의가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이런 이제 명의. 명의라는 게 뭐예요? 중요한 얘기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거에 대한 권리 행사는 누가 할 거예요? 지금 이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권리 행사. 사업주체가 할 건가요? 사업주 의무자지 권리 행사자가 아니죠. 누구예요? 청구권자가 행사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입주자대표회에서 거의 이제 그 행사를 합니다. 하게 되면. 그렇다 보니까 이 명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실제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진행을 할 사람인데, 그죠? 그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하면 되는데, 가만 봐요. 이 시점이 언제 시점이에요? 사용검사 시점이에요. 사용검사 시점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사용검사 받고 바로 한 집, 두 집 입주하는데 무슨 입주자 대표를 구성을 해요? 사용검사 받으면 입주 예정자 과반, 지난 시간에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한 거 있죠.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한 때 비로소 사업주체는 입주자 등에게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고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주자 대표가 있어요, 없어요?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는 입주자 대표가 없어요. 명의는 이 사람이 쓸 건데. 써야 되는데 입주자 대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명의를 누구 명의로?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일단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사용검사 시에 믿을 사람 이 사람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했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쓸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쓸 거잖아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가 이제 구성이 되면 이 명의를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되죠. 예,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입주자 대표. 그러니까 바로 뭐 건설하고 나서 사용검사 받고 나서 부도나도 관계없어요. 왜? 명의가 사용검사권자 명의니까 이거 주민들 입장에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시에 얼마를 예치할 거냐? 얼마를 예치할 거냐? 기본적인 개념은 3%를 예치합니다. 3%. 뭐의 3%냐?
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3%를 예측하는데 금액은. 그래서 이 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43페이지에 맨 위에 양가로 3번 하자보수 보증금의 범위, 그래서 이렇게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1, 2, 3, 4. 또 1은 나 이렇게 있고. 요렇게 나온 금액의 100분의 3을 예측한다. 그래서 요건 이제 외우실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에서 청구권자를 정확히 이해를 하신다면 요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청구권자. 아까 청구권자가 누구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청구권자 이해하면 이게 되는지. 청구권자 아까. 이행 의무자. 그러니까 어차피 이행 의무자가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부담해야 될 거니까. 이 사람이 돈을 얼마 낼 거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확히 이해하면 요건 나옵니다. 아까 이행 의무자 누가 있었죠? 첫 번째? 사업주체. 또 누가 있었어요? 사업주체. 두 번째 건축주가 있었어요. 그죠? 건축주. 또 누가 있었어요? 대수선 뭐 이런 거 리모델링 이런 거 있었죠? 대수선 리모델링 이런 게 있어요. 대수선 뭐 증축 뭐 리모델링 뭐 이런 게 있었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1번과 2번은 사업주체와 관련된 이야기고 3번과 4번은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건축주가 하자보수 보증해야 되죠. 그죠? 의무자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 공사 안에 들어간 공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사비를 부담을 하는 거예요. 공사비에 3% 부담을 하는데 그 방법이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제 그 건축주의 경우, 뭐 여기 이제 리모델링 하는 경우, 사업주의 경우 있는데, 사업 주체의 경우부터 간단하게 보면, 사업 주체는 요 1번과 2번 두 가지의 경우거든요. 1번과 2번, 요건 이제 3번, 요건 4번의 경우인데, 1, 2번의 경우는 뭐냐면 요거예요. 사업 주체가 집을 짓는다. 그럼 기본적으로 30세대는 이상이죠. 사업계획 승인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1000세대짜리 짓는다. 예를 들어서. 1000세대짜리 집을 짓는데, 땅을 가서 보니까 땅을 이런 땅을 산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이런 땅을 사서 짓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땅을 사냐면 반듯한 땅을 사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는 그냥 집을 못 짓죠.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대지조성 사업을 하고 집을 져야 되고, 그죠? 판판한 땅 그냥 집만 지으면 되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지금 노란색이 사업주체가 건드린 거죠. 하얀색은 그냥 땅을 사온 거고. 그래서 전체, 그러면 집을 지을 때는 요 값 다 들어가죠. 요 때도 요 값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주체가 건드리지 않은 건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에서 이 하얀색으로 된 거는 빼요. 대지 조성전 토지금액. 요거는 전체 금액에서 대지 금액을 그냥 뺍니다. 그거에 3%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데 땅이 필요해요? 땅은 필요 없죠. 그대로 하는 거니까. 대수선할 때 땅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총 공사비가 있는데 뺄 게 땅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이 땅값을 빼줬는데, 그죠? 땅값을, 요런 땅값을 빼주느냐, 이런 땅값을 빼주느냐 차이가 있지만, 땅값을 뺐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 할 때도 공사비 땅값을 빼야 되는데, 땅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총 공사비. 그래서 사무에 보시면, 총 사업비의 100분의 3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무. 43페이지 박스 안에 사무에 보시면. 총 공사비의 3%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죠?
1호나 2호 보시면 1호는 대지조성 토지 금액을 빼라 이런 얘기 나오고 2호는 대지 금액을 빼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거의 3%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게 막 이렇게 복잡하다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좀 힘들어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요 건축주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주는 규모가 작죠. 그죠? 땅이 없는 게 아니라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규모가 작아요. 이게 소규모로 이렇게 짓습니다. 아주 조그마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가 들었는데, 총 공사비가 들었는데, 요 땅값을 빼기도 그렇고 안 빼기도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안 하고 이건 그냥 표준 건축비가 되어 있고 요 표준 건축비에 그냥 100분의 3을 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얼마를 부담할 거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들어간 돈이 1억이다. 총 들어간 돈. 근데 땅 사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빼라는 거예요. 나머지 5천만 원에 3%만 보증하면 된다가 기본 골자입니다. 자, 그런데 땅을 사는 건 두 가지예요. 이런 땅을 살 수도 있고 이런 땅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 사는데 5천만 원 들었다 그러면 5천만 원 빼면 되죠. 그냥 5천만 원 빼면 돼요. 근데 이런 땅은 5천만 원 안 하겠죠. 그렇죠. 이런 땅은 한 2천만 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2천만 원 들었다 그러면 이 2천만 원을 빼라는 거죠. 그럼 8천만 원에 3%, 이거는 5천만 원에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대지 조성한 거는 내가 여기 함몰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작업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증은 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리모델링은 뭐 땅이 없으니까 그냥 공사비 전체를 하면 되고 건축주는 표준 건축비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에 3%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나오면 뭐 이걸 현금으로 해도 되고 증서로 해도 돼요. 그래서 그 4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예치 방법이 있고 동그라미 1번에 그 중간 부분 보시면 위에 박스 뭐 현금 또는 주택 도시보증공사 또는 건설공제조합 또 보증보험 영위하는 자, 뭐 금융기관, 이자들의 보증서를 첨부를 하면 돼요. 뭐 그 돈을 물론 현금으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저도 뭐 쭉 보면 현금으로 뭐 예치한 경우는 지금까지 못 봤고요. 어쨌든 법은 관계 없습니다. 법은 할 수는 있지만 주로 보증서 형태로. 그래서 이 금액이 확정이 되면 보증서를 끊어서 보증서 형태로 사용검사권자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가지고 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43페이지에 청구 관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람 상대로 이제 아니죠.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은 아까 요 보증서 명의기가 보증서 기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돼 있으니까 이 입자 대표에서 이 보증서 기관을 상대로 청구를 할 거예요, 그죠? 뭐 사업주체가 안 하니까 이거 해줘라.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이게 쓰는 경우는 안 해주거나 아니면 뭐 부도가 났거나 지금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사업자가 이제 얘기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면 이제 보증서 발급 기관을 상대로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청구 절차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청구를 하면 30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또 하자보수 보증금 받아가지고 또 입주자 대표에서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명의를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받지 않습니다. 돈 받을 때 예를 들어 하자보수 보증금 1억을 받았다. 그럼 입주자 대표의 통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장 직인과 입주자 대표 회장 직인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이 돼요.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43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네 번째 줄 30일 이내에 이제 지급은 하는데 이렇게 넘기시면 44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지급을 발급 기간은 지급을 할 때
그 박스 안에 뭐 1번 보시면 운용관리 대상은 입사대표 회장 인간과 관리사무소장 직인이 복수로 등록된 그 금융계좌에 돈이 이제 입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고 요 결과를 이제 사업주에 통보 있으면 통보하고 또 시장구청장의 의무관리 대상인 경우는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이 아까 이렇게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이제 하다 생기간이 있고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이 전체에 대한 100%를 지금 전체 금액을 이제 예치했잖아요, 그죠? 근데 기간이 지나면 이제 소멸이 될 거 아니에요, 보증이. 그때 이제 2년 지나면 거기 나와 있는 거 좀 15%. 그죠? 1호에 2년이 경과하면 15%. 또 3년이 경과하면 40%. 그죠? 5년이 경과하면 몇 퍼센트예요? 25%. 10년 다 지나면 나머지 20%에서 100%를 다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을 안 하면 10년 지나면 하자보수 행기간이 끝났으니까 다 돌려줍니다. 이렇게. 근데 뭐 처음부터 이렇게 보증서를 끊었으면 뭐 돌려줄 건 없죠.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요 기간의 요 금액 비중은 공사비 비중이에요. 아까 우리 3년짜리가 너무 많아서 이미 수도가 불타서 3년은 나머지로 하고 5번 지방철철대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3년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금액도 돌려주는 금액도 제일 크죠. 그죠? 그 금액 공사비 비율로 이렇게 이제 돌려주게끔 돼 있습니다. 요것도 지난해 개정이 됐는데, 지난해 시험 볼 때 개정이 됐는데, 뭐 주관식 문제로 당연히 나왔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뭐 합격 점수가 260점인데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에까지 이제 살펴보시면서 하자보수의 기본적인 계과를 살펴보셨어요. 요거는 좀 쉽지 않고요. 범위가 넓어서 기본 토대가 돼야 또 기본 강의, 심화 강의에서 여기 사실 들어갈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이 잡히시고 들어가야지 이게 안 잡힌 상태로 들어가면 엉켜버려요. 좀 해주시고 조금 쉬셨다가 44페이지 장기순기 장기순 충당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